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9장, 챕터 9장의 뼈대개 질환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늘 이 뼈대개 질환이 이제 이번 학기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10장이죠. 10장의 절단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마 보장구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 뭐 그 부분과 상당량 또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건 보장구에서 배운 걸로 가늠하고요. 일단 근골격계 중제학은 9장 뼈대개 질환까지만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학습 목표입니다. 자, 발생의 원인과 또 질환에 대한 특징, 또 임상적인 증상, 평가와 중재, 예방 관리 순으로 뭐 다른 챕터와 거의 뭐 유사하게 진행을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 뼈대기 질환 학습 점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 6가지 질환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다른 챕터보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6개 질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뼈대기 질환은 말 그대로 이게 이 뼈에서 생기는 그러한 이 질환이기 때문에 솔직히 물리치료를 통해서 1차적인 중재의 효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 뼈대기 질환으로 나타나는 2차적인 합병증 등을 뭐 예방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의 이 골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뼈대기 질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건, 예, 여기 나와 있듯이 병리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이 병리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이러한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병리적인 변화 그리고 임상, 양상, 중재 뭐 이런 식으로 6개 질환을 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뼈 엉성증, 이제 골다공이죠.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 교육부터 볼까요? 자, 이 뼈 엉성증은 대표적인 뼈의 대사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사란 말은 우리가 메타볼리즘에 대한 어떤 이상이 나타났을 때 생기는 그런 질환들을 대표적으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즉 성장과 감소,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과하게 성장했다가 또 어떨 때는 성장을 멈췄다가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시스템의 변화들을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뼈의 대사성 질환에 속하는 게 바로 뼈 엉성증,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골다공증의 특징은 뼈 전체적인 감소를 보여요. 따라서 예, 뼈의 겉질, 안쪽에 있는 기질, 자, 이런 것들의 감소가 뼈의 전체적인 양과 밀도를 저하시키고 당연히 뼈의 기둥들, 내 수량도 감소를 시켜서 어느 순간 뼈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약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소리 없는 질환이다. 즉, 가장 흔한 뼈의 대사성 질환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병원에서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하니까 뼈의 밀도가 뭐 줄어들었어요. 응? 뼈가 이렇게 양이 줄어들었어요.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의 어떤 증상들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소리 없는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정상뼈의 그런 기둥들이고 이 보니까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런 공간들도 넓어지고
기둥의 숫자죠. 수량이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 아직 정확한 원인, 이게 정확한 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뭐 이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지만 그 중에 가장 뭐 중요한 원인이랄까요? 원인이 바로 이제 유전적인 성향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연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개는 좀 유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제 뭐 어머니나 하여튼에 이 골다공증을 겪었던 그런 가족분들이 있으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지속적인 그런 추적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나이입니다. 나이. 그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인성 변화라고 보고요. 나이가 들에 따라 당연히 전체적인 이 몸의 대부분의 대사 작용들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가 되고 또는 비정상적으로 대사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뼈의 이런 대사 작용의 그런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이제 나이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호르몬 장애입니다. 호르몬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폐경 후에 이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자, 이런 에스트로겐이 바로 뼈의 밀도량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의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생기는 이런 뼈 엉성증은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대표적인 치료가 바로 이 호르몬 치료, 특히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그런 호르몬 치료들이 처방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상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예, 당연히 이제 영양이죠. 이 영양 중에도 특히 이제 이 뼈와 관련된 그런 성분들, 뭐 칼슘, 단백질, 인, 뭐 칼륨도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이 뼈의 성장과 관련된 이런 영양 성분도 역시 원인 인자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뭐 이거 당연히 원인이겠죠. 그리고 식습관, 생활습관, 특히 음주, 흡연 이런 것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속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질환들이에요. 뼈 형성이 안 되는 질환. 자, 여기 위절제술이 있어요. 위절제술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 영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위절제술, 또 간질환 등이 이런 직간접적인 뼈 엉성증의 원인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뼈 엉성증은 이렇게 많은 원인 인자에 의해서 이제 뭐 한 가지로 딱 결정짓기 힘드니까 이것도 역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331조 표 9-2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분류를 보면 1차성, 그래서 이걸 원발성 뼈엉성증, 그리고 2차성, 이걸 속발성 뼈엉성증이라고 하죠. 1차 또는 원발이란 말은 이 자체가 이제 그냥 질환이 되는 거예요. 뼈엉성증이 1차적인 질환이라는 거고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소년기에 나타나는 뼈엉성증,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인성. 그래서 이 1번은 나이와 관련된 뼈엉성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폐경 후 2번, 폐경 후 뼈엉성증. 자,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폐경 후에 감소되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의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뼈엉성증이 2번이 되겠고, 그렇죠. 난소 적재술 환자에게는 당연히 에스트로겐 감소가 나타나서 뼈엉성증이 촉발될 수가 있다. 예, 이 에스트로겐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뼈 성분을
이제 뼈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을, 즉 뼈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트로겐의 어떤 이런 기능들이 떨어져서 뼈 엉성증을 유발한다. 이게 2번의 분류가 되겠고요. 3번이 특발성 뼈 엉성증, 주로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고요. 4번이 비수의적인 뼈 엉성증, 자, 이것도 역시 호르몬과 관련된 그러한 뼈 엉성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차성, 즉 원발성 뼈 엉성증에는 4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에는 자, 표 9-2를 보면 1차성 뼈 엉성증에서 이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형 뼈 엉성증과 제2형 뼈 엉성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형과 2형은 이 1차성 원발성 뼈 엉성증에 속하는 그런 분류가 되겠고요. 자, 따라서 1형이라 함은 폐경 후에 생기는 뼈 엉성증을 1형이라고 해요. 자, 표 9-2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와 관련된, 즉 노인성 뼈 엉성증을 제2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형, 2형, 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자, 1형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폐경 후 뼈 엉성증이고, 2형은 나이와 관련된 노인성 뼈 엉성증을 얘기한다. 이 2가지는 원발성 뼈 엉성증에 속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2차성 속발성 뼈 엉성증입니다. 자, 요 내용은 책에는 없으니까 화면을 보고 정리를 하고요. 자, 속발성이란 뭐냐? 1차성 질환의 예후나 이걸 통한 또 다른 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속발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자, 이 1차성 뼈 엉성증이 잘 관리가 안 되었을 때 또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뼈 엉성증을 이렇게 2차성 또는 속발성 뼈 엉성증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를 보면 약물, 선천성, 식이성, 뭐 기타, 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안쪽의 내용을 보면 위에 이제 1차성과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겹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약물에서는 스테로이드성 약물, 알코올, 뭐 기타 진정제와 같은 이런 약물들이 과다 복용되었을 때 뼈의 밀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긴 게 발생되면 약물성 뼈 엉성증으로 발전이 되게 되겠고요. 2번째가 선천성 뼈 엉성증이다. 즉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뼈 엉성증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쿠신 증후군. 쿠신 증후군은 이 칼슘의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쿠신 증후군 환자들은 대부분 뼈 엉성증의 2차적으로 초래가 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이런 칼슘의 흡수 장애가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합조직병. 자, 결합조직은 피부, 근육, 뼈 다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결합조직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질환을 통틀어서 결합조직병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역시 결합조직병에서도 2차적으로 뼈 엉성증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성 뼈 엉성증, 위에서 얘기했듯이 칼슘, 단백질, 자, 이런 것들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2차적인 뼈 엉성증이 되겠고요. 기타, 갑상선 기능, 당뇨, 알코올, 류마토이드 관절염, 운동보조 이런 것들도 2차성 뼈 엉성증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큰 분류는 1차성 원발성, 2차성 속발성으로 나눠볼 수 있고, 특히 1차성 원발성에는 1형 뼈 엉성증과 2형 뼈 엉성증이 구분되어 있더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여러분 책의 표 9-1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여러분 책에 있는 구분, 자, 폐경 후의 뼈형성증을 1형이다, 노인성 뼈형성증을 2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뼈형성증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이제 초음파 검사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가 되겠는데, 우리가 골밀도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책은 331쪽을 참고하세요. 방사선 쓸 수 있고, 또는 이 광자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X선을 이용해 볼 수 있고, 또는 CT 단층 촬영이죠.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런 골밀도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자, 금방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의학적 골밀도 검사를 봤다면 여기 표 9-3에 나오는 건 그 외에 우리가 보존적인 어떤 그런 요법들을 활용해서 검사하는 방법들이죠. 뭐 키가 감소되었다,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척추의 뒷구분증이 갑자기 나타났다, 뭐 뒷구분증과 이제 진행이 되면 당연히 곡추 자세가 되겠고요. 그다음 피부의 두께가 줄어든다, 벽과 뒤통수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게 뒷구분이 나타나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갈비뼈, 골반의 거리 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적인 검사, 대표적인 게 시진, 촉진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여기 표는 없지만 여러분 책에 있는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자, 우리 이제 수치가 나와요. 이제 당연히 이제 절대값을 가지고 뭐 절대값 이하면은 골밀도다. 골밀도가 줄어든다. 또 절대값의 이상이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골밀도에 대한 이 기준치, 즉 절대값을 우리가 T 스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가 이제 떨어지면은 뭐 골감소증, 더 떨어지면 뼈응성증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T 스코어는 건강한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를 기준값으로 하고 이 기준값에 떨어지느냐 정상이냐 이걸 보는 게 이제 골밀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수치를 우리가 T 스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 스코어가 정상인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정상이라고 하고요. 골 감소증, 즉 뼈 응성증의 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1 사이에 T 값이 놓여지면 자, 이거는 골 감소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2.5보다 이제 더 적은 수치가 나오면 자, 이걸 뼈응성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응성증에 가기 전 단계, 이 골 감소증. 자, 대부분 이제 이 시기에 진단이 가능하면 우리가 일로 가는 걸, 뼈응성증으로 가는 걸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50세가 되면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골밀도 검사를 해라. 뭐 이러한 지침들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골밀도 검사의 기준값은 T스코어고 이 T스코어는 젊은 성인들의 평균 최대 골밀도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뼈 엉성증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자, 통증과 활동량의 감소다. 자, 이 통증은 우리가 뼈가 아프다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뼈에는 우리가 통증 감소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뼈 주위에 있는 그런 결합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뼈가 아픈 것 같고, 자, 특히 어느 부위가 예, 척추 부위입니다. 척추.
척추의 몸통 부위에서 이 뼈의 밀도 감소가 현격히 나타나는데 파트는 허리 부위가 대부분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주로 허리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칼로 베은 듯한 그런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에요. 이렇게 둔한 통증, 이걸 둔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그시 뭐 누르는 듯한 그런 이제 둔한 통증이 나타나고 잦은 피로감, 이 피로감이 이제 활동량 감소로 이렇게 야기를 시키게 되겠죠. 예, 뭐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의 증상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무증상, 소리 없는 질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T스코어는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병성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밖의 특징들 볼까요? 예, 긴 뼈보다는 그 위에서 얘기했듯이 척추뼈에서 먼저 소실이 오고 따라서 자, 척추뼈 몸통이 이제 밀도가 작아지고 하니까 높이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뼈의 높이가 감소되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 바로 압박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고요. 자, 이런 척추뼈의 높이의 감소 또 뭐 압박골절과 같은 이러한 합병증들이 초래되었을 때 당연히 척추의 이러한 외형도 모양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척추뼈 특히 앞쪽에 있는 몸통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높이가 감소되면 척추가 어떻게 될까요? 뒤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뒷구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척추뼈 몸통의 높이 감소로 인한 뒷구분증의 척추 변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척추뼈가 이 커브가 사라지는 이런 대구 척추뼈의 모양으로 또 변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구란 말은 이제 그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라는 큰 그 생선. 이 생선에 보면은 대구뼈, 이 대구 생선의 뼈는 그냥 일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커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커브가 상실된 이런 척추뼈 모양으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노인성 병성증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이 생기고 자, 넘어졌을 때도 쉽게 골절이 옵니다. 그래서 낙상 후의 골절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폐경 후 여성이 뭐 남성보다는 좀 많이 호발이 되겠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1형은 폐경 후 병성증, 2형은 노인성 병성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T스코어를 기준으로 한다. 키 감소, 몸무게 감소가 되고 뒷구분증, 고추 자세, 피부 두께가 감소된다 등의 임상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치료를 할까? 뭐 원인도 많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도 당연히 많겠죠. 자,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뼈의 밀도를 높여주는 그런 인자들. 자,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칼슘이나 또 칼슘이 잘 섭취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제 뼛속으로 섭취가 되기 위해서는 햇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광욕과 같이 뼈의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요소들이 1차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호르몬도 역시 중요한 공급 요소 중에 한 개입니다. 칼시토닌, 에스트로겐 이런 물질을 공급을 합니다. 예, 뼈가 흡수되는 것들을 막는 약물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제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그렇죠. 체중 부하 운동. 우리가 뼈는 자극을 주면 줄수록 이제 단단해져요.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바른 자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척추의 변형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바른 자세, 즉 자세 교정이 필요하고 균형 훈련이라는 말은 이제 무게감을 주라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의 일반적인 것들을 먼저 보시면 당연히 이제 보존적인 치료들이 속하겠죠. 냉치료, 온열치료. 저희는 주로 이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시행하게 되겠고요. 비타민 D 합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UVB 파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UVB에 대한 그런 자외선 치료, 척추의 변형이 있었다면 보조기, 그리고 유산소 운동, 저하 운동, 위에 나왔듯이 자세 교정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세 교정은 주로 척추의 변형을 위해서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뒷구분증을 방지하기 위한 척추 세운근의 강화 또는 보조기 착용 이런 걸 통해서 구부정한 자세, 즉 뒷구분증을 관리하는 게 중재 원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엉성증, 뼈 감소증은 자 이런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뼈 연화증, 저기 뭐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뼈 감소증 또는 뼈 연화증은 뭐 앞쪽에서도 설명했듯이 뼈 엉성증의 전 단계라고 있어요. 전 단계. 그래서 뭐 광물질密도가 감소되어지는 시작 단계에 따라서 뼈가 약해지는 그런 시작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뼈 엉성증으로 이제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뼈 엉성증 전 단계인 뼈 감소증 또는 뼈 연화증에 대한 참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그 운동치료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책은 33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급성기 때 우리가 침상 안정을 통해서 뭐 통증이나 피로감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급성기 때 누워있는 자세도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허리를 또 등을 편 자세로 누워있는 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최대 운동 능력의 50에서 80%, 심박수의 60에서 90%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저하 운동 보시면 되는데, 단 무거운 이 무게를 가지고 저하 운동을 하는 건 당연히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3kg 이상일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체중 지지 운동, 우리가 이제 뼈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체중 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리한 운동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겸한 체중 지지 운동,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걷기죠. 걷기, 등산, 조깅, 또는 그렇죠, 이 수중 운동 치료도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한 개예요. 하나 좀 첨부하면 좋겠습니다. 수중에서 하는 뭐 트레드밀 걷기, 수중에서 좀 빠르게 걷기, 이런 것들 다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세 교정 운동은 척추 세움근의 강화, 즉 평 운동 위주로 해서 뒷구분증의 변형을 방지하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보조기를 착용한다. 자, 아래 이제 그림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대부분 평 운동 등이다, 그죠? 예, 특히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건 뭐죠? 피로감과 뭐예요? 통증입니다. 통증. 자, 통증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전 단계까지 시행을 하고, 피로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휴식을 인터벌을 좀 자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뼈 엉성증으로 인한 척추의 뒷구분증에 적용되는 주웨트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점 앞 가슴과 하복부의 2점, 등 아래쪽에 1점, 이렇게 해서 후만 뒷구분증을 조절하는 그러한 보조기가 되겠습니다.